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사항권 제36강 6번 식물의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진칠둔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새싹이 힘들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줄기가 구부러져서 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진칠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새싹을 상징한 글자로 그 밑에 있는 줄기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진칠둔 모일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진칠둔은 두터운 땅을 뚫고 새싹이 힘들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달한 것을 나타내어 싹이 돋아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며 보기로 준험이 있고 어렵게 새싹이 돋아나 있듯이 병사들이 낯선 전쟁터에서 생존하려고 힘들게 머물러 이를 진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주둔이 있고 수많은 병사들이 진치듯이 사람들이 이 모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둔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진칠둔, 모일둔, 어려울 준입니다. 다음은 순수할 순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명주실의 실탈의 그림이 있고 또 새싹이 도달한 그림이 있습니다. 순수할 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에 진칠둔 어려울 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뜻은 명주실의 실탈이라는 뜻이고 또 그 오른쪽에 어렵게 새싹을 어렵게 땅을 뚫고 도단 새싹의 뜻을 나타내는 진칠둔, 모일둔을 결합해서 순수할 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순수할 순은 누에고치에서 막 뽑아낸 실처럼 다른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고 또 갓 태어난 새싹처럼 참신한 것을 나타내어 이를 순수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순결이 있고 마음이 순수하니 이 천진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순진이 있고 물질이 잡것이 섞이지 않고 삼 순전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순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순수할 순, 천진할 순, 순전할 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진칠두는 땅을 뚫고 새싹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렵게 돋아나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려울 준이었는데 병사들이 이 새싹이 어렵게 돋아난 것처럼 낯선 땅에서 생존하려고 힘들게 머물러 진친다는 뜻을 나타내서 진칠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수할 순입니다. 순수할 순은 실사변에 어려울 준 또 진칠둔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했는데 여기서 실사변은 명주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에고치에서 막 뽑아낸 그런 실처럼 전혀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또 어렵게 땅을 뚫고 나온 그 새싹처럼 참신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순수할 순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천진할 순 또 순전할 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봄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싹이 싹터 나오고 또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동산의 그림이 있습니다. 봄춘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진칠둔과 그리고 해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풀초와 그리고 진칠둔이 획준인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었는데 그 모양은 세 번 가로긋고 그리고 길게 삐쳐서 꿰고 또 파임하여 결합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일을 결합하여 봄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봄춘은 봄이 되어 초목이 싹터 나오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 쪼이는 계절이 이를 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신춘이 있고 봄을 인생에 비유하여 이 젊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청춘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봄춘 젊을춘입니다. 다음은 나을생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새싹이 땅에서 싹트서 자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을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쌍날철 밑에 땅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쌍날철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토를 결합하여 나을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을생은
씨앗이 싹터 땅 위에 돋아나듯이 새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출생이 있고 생명이 태어나 이 산다 또 삶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생활이나 생명이 있고 어린 생명이 자란다 또 기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생장이나 양생이 있고 생명체가 어리니 서투르다는 뜻이며 보기로 생소가 있고 살아있는 유기물처럼 싱싱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생선이 있고 자기를 겸양하는 말이 되어 겸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을생, 사할생, 삼생, 잘할생, 기를생, 서투를생, 싱싱할생, 겸칭생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범추는 3번 가로긋고 그리고 길게 삐쳐서 꿰고 또 한 획을 파임하여 결합한 이 부분은 풀초에 진칠둔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초목이 싹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목이 싹터 나오고 해가 따뜻하게 비치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이라는 뜻에서 봄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흘생 사흘생입니다. 나흘생 사흘생은 쌍날철이 변형한 모양의 땅토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새싹이 땅 위로 돋아나듯이 새 생명을 낳는다. 또 새 생명이 태어나 자란다. 삶이라는 뜻이 되며 그 뜻이 파생하여 여러 가지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씨성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김씨, 박씨, 이씨 하는 그런 성씨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성씨성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여자녀변에 나흘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자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태어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나흘생을 결합하여 성씨성, 결해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성씨성은 여자인 모체로부터 태어난 같은 일족에게 똑같이 붙이도록 정해진 이름이 일성씨, 성씨가 같은 결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성씨성, 결해성입니다. 다음은 성품성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성품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음심변에 나흘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나흘생을 결합하여 성품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성품성은 사람의 마음씨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믿었으므로 타고난 성품 또 마음씨라는 뜻이며 보기로 성격이 있고 선천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타고나는 이 성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별이 있고 타고난 자질을 나타내어 바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성품성, 마음씨성, 성별성, 바탕성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씨성은 여자녀 변에 나흘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녀 변에 나흘생을 결합했는데 여자로부터서 태어난 같은 일족에게 똑같이 붙이도록 정해진 이름이 성씨라는 뜻을 나타내서 성씨성 그리고 결해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품성입니다. 성품성은 마음심변에 나흘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변은 사람의 마음은 나흘생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서 태어날 때 바로 타고난다고 믿었으므로 성품성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성별성 또 바탕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흘출입니다. 도금이 그림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흘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쌍날철의 움푹한 곳을 결합하여 나타내었는데 이 글자 모양이 해서에서는 고든선분으로 변해서 이 해서의 위에 있는 부분은 쌍날철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움푹한 곳을 나타내는 구덩이감을 결합하여 나흘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나흘출은
사람이 발걸음을 내디뎌 밖으로 나가듯이 새싹이 움푹한 곳에서 움터 나오는 것을 나타내어서 새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출생이 있고, 새싹이 움터 나오듯이 사람이 발자국을 내며 걸어 나간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출입이 있고, 능력이 여러 중에서 뛰어난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출중이 있습니다. 물건이 나가게 하니 내놓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출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을 출, 나갈 출, 뛰어날 출, 그리고 내놓을 출입니다. 다음은 가을지입니다. 가을지는 도우미 그림에서 새싹이 움터 나와서 땅 위로 뻗어 간다는 것을 나타내어서 낸 그림입니다. 여기 가을지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쌍날철 밑에 땅을 나타내는 한 획을 가로 그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쌍날철의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땅을 나타내는 한 획을 파인 모양으로 변형하고 결합하여 가을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을지는 초목의 싹이 자라나 땅 위로 뻗어 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지동지서가 있고, 소유격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여서 이 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호연지기가 있고, 지시대명사로 쓰여서 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논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갈지, 의지, 그리고 이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나을 출, 나갈 출은 이렇게 이 부분은 쌍날철이고, 이렇게 새싹이 움터 나와서 움푹한 곳에서 뻗어 간다는 뜻에서 이 새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 되고, 또 뻗어 간다는 뜻에서 나갈 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을지는 이 부분은 쌍날철이 변형한 부분이고, 그 밑에 이렇게 파인 받침한 부분은 땅을 나타내는 한 획을 결합해서 새싹이 싹 터서 땅 위로 뻗어 간다는 뜻에서 갈지입니다. 다음은 스승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서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스승사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쌓일퇴에 둘을 잡을 결합하였고, 해서에서도 쌓일퇴에 둘을 잡을 결합하여 스승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스승사는 제자들이 쌓이듯이 빙 둘러있는 가운데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사범이 있고, 병법을 가르치고 군사작전과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 이 군사라는 뜻이며, 보기로 사단이 있고, 스승처럼 학문이 깊은 전문가라는 뜻이며, 보기로 기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스승사, 군사사, 전문가사입니다. 다음은 먼저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할아버지가 먼저 가고 아버지와 그리고 손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갈지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걷는 사람을 결합하였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갈지가 그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또 그 밑에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걷는 사람인을 결합하여서 먼저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먼저선은 세상을 앞서 살아간 사람을 나타내어서 이를 먼저, 옛 또는 이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선생이 있고, 먼저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이를 나타내어서 이 돌아가신 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선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먼저선, 옛선, 이전선, 그리고 돌아가신 이 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스승사는 쌓일퇴에 둘을 잡을 결합해서 제자들이 쌓이듯이 빙 둘러서 둘러 있는 가운데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뜻에서 스승사가 되었습니다. 먼저서는 이 부분은 갈지가 변형하고, 먼저 세상을 살아간 걷는 사람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먼저선이 되었습니다.